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이슈를 부각받기는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1.4%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코스피 쪽은 자동차주가 끌어올리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자동차주 전반에 좀 몰리면서 오늘 장 동반 강세가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SK 하이닉스는 3% 이상의 하락세가 보이면서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반면 보여졌는데요.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주가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지금 바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많이 안 좋았죠? 오늘도 역시나 그래도 내일 금요일 시장이니까 오늘만큼은 괜찮아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언급이 됐었고요. 그 외에 다른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스닥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코스피는 가격적인 방어를 이루어주고 있다면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혼조세가 짙은 그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현정현 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의 업황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현대차의 실적이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상승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보수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현대차의 실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기차의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둔화됐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보여지는 부분은 다른 테마, 코스피에 속해 있는 다른 테마군들과 비교해 봤을 땐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지수가 이제는 바닥을 잡아주진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과연 어디까지 하락하고 주가를 잡아줄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관건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도 또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해주셨던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셨던 종목들 지금 또 매기가 쏠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또 솔루션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또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 KMW, 네. 16,000원에 네. 밑에서 2만 원까지 올라오지만은 내려와서 샀는데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지. 네네. 시청자님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입니다. 10%요. 네, 16,000원에 10%. KMW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6,000원에 내려왔을 때 사신 거잖아요.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내려올 때 네, 샀네요. 근데 내려올 때 네. 매수하실 때 보셨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KMW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했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 아무튼 통신이 항통이다. 네.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좀 비싸게 산 것 같네요. 아, 비싸게 산 것 근데 같으세요?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지. 내려가는 거는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12,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빌미 삼아서 손절 안 하고 버티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투자자의 판단이 어떤지. 그런데 네, 그래서 네. 손절을 할 바에는 반등하면 우선 팔아놨다가 네. 더 내려가면 사든지 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요. 아우, 좋으세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은 12,500원이나 12,000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높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 종목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지금 쭉 늘려서 보면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 같진 않아 보이죠? 16,000원이. 그렇죠?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삼각 수렴하는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종목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흑자로 전환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5G, 6G, 뭐 LED 관련된 내용, 통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 제 생각에는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보유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이 종목을 너무 많이 올라간 손절매를 해야 되니까 네. 반등하면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 정도 내려가면 또 살려고 그래요. 손절매를 하시고 다시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면 반등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반등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 22,000원까지는 봐요. 아니, 네. 22,000원이 너무 긴 거고 이게 22,000원이 길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죠. 이제 12,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니까 네. 12,000원까지 또 늘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니까는 네. 제가 16,000원에 샀는데 네. 이제 반등하면은 얼마에 반등해서 팔았다가 쉬었다가 또 사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이 종목이 얼마짜리였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많이 갔죠. 눈만 뜨면 KMW 엄청 많이 갔죠. 3,000원이었던 종목이에요. 예, 근데 예. 9만 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몇 퍼센트 올라간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변동성이 생기는 게 결코 큰 게 아닙니다. 결코 안 커요. 내려올 때는요. 지금 내려올 때 이 변동성은 얼마인가요? 36,000원에서 24,000원까지 12,000원이 빠진 종목이에요. 한 번에. 그것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네, 그러면 이번에도 1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24,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변동성이 커 보이시나요? 그거는 제가 그래프를 잘 못 보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첫 번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종목이에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점차 적자를 더 크게 가져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는 바닥 구간인 것처럼 바닥이 잡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6,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2만 원까지도 올라가면 안 되는 종목 아닐까요? 그렇게까지도 보고 그쵸.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렇죠.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 종목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손절할 자리는 없어요. 다만 12,000원까지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14,000원으로 낮추시면 손절이 아니라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혹은 본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탈출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잣대 자체가 잘못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본전에서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수익을 맛보실 거 아니시라면 제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KMW 진단 짚어주신 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요. 아, 매수가 비중은 아니야. 네네.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궁금하신 거죠? 네.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7,500원에 20%요. 13만 7,500원에 20%. 20%. 아, 네. 요 종목 오늘 흑자 전환 나오면서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그쵸? 네. 네, 네. 제가 이거 저번에 못 네. 팔았어요. 아, 못 파셨어요. 조금 올랐는데.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이어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만 고맙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저번에 못 팔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매수가 2022년이셨나요? 아니요, 요번에. 최근에 오늘요. 사신 거죠? 오늘. 아니요. 한 달, 12월 달에 샀어요. 12월 달에 지수 네. 올라갔을 때 이 네. 종목 근데 근데 오늘도 조금 올랐었는데. 네. 제가 또 못 팔았어요. 못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확실히 말씀해 못 주세요. 팔았어요. 못 파셨어요? 네,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제가 일을 하니까.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그냥 조금만 조금만 더? 손절만 안 보고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다른 종목도 2차 전지에 너무 많이 오르. 아이고, 그리고 2차 그래서- 전지라는 얘기 나오면 또 가슴이 또 여며지는데, 그죠? 네, 제가 이거 주식을 한 지를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네. 그냥 좋다 그러면 사고 좋다 그러면 사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좀 그렇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제 의견이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우선은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뉴스 네. 나온 거 말고 SK 네.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의 저점 구간은 네. 85,000원이에요. 네. 85,000원인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전고점의 가격이 15만 5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23년에 적자폭을 크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다면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네. 다행인 건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14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올 때 익절하시고 1, 2%밖에 수익 안 되실 거예요. 네. 네. SK 하이닉스는 8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 가격 아니더라도 14만 원 정도만 돼도 그냥 팔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매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네. 이게 종목의 고점에 가지고 네. 있으시다가 또 네. 일하시느라 매도를 못 하시게 되고 주가가 내 평균 네. 단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13만 7,500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40%예요. 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네. 6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매도했다가 지금 영업이익이 네. 적자니까 충분히 네. 반도체 업사이클링이 있어서 2024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차라리 네. 지금처럼 주가를 네. 높일 수 있을 때 조금만 더 올려놓고 전고점이라도 한번 넘겨놓고 15만 500원 넘겨서 15만 1,000원까지라도 올려놓고 주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는 해도 부담스러우니까 조금만 수익을 네. 보고 나오시자는 거예요. 저는 본전만 돼도 팔고 싶어요.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지금 13만 7,500원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틱 네. 올라가면서 본전 가격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네.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이니 SK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 주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은 절대 무리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15만 원까지도 그래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대응이 안 되시니까 14만 원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주가가 내려갈 때 SK 하이닉스는 10만 원만 내려가도 돼요. 8만 5천 원까지 굳이 안 보시고 10만 원 아래라면 충분히 사서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본전에서 한번 팔아보시는 거예요. 14만 원 위에서. 네. 아시겠죠? 제가 그러니까 매도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이번에 네. 매도를 또 못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8시 30분만 넘어가면 매도 걸어놓으실 네. 수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몰랐어요. 그런 아이고, 것도. 그걸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죠? 제가 이걸 한 지를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배워가는 과정이신 거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14만 원 네. 위에서 정리하시고 SK 그럼 하이닉스를 14만 다시 원까지는 들어가실 올라올 거라면 10만 원 확실하게 아래인 있는 거예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14만 원까지는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 너무 높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 잘 하시고요. 다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일단 14만 원에서 입절하시고 그다음에 10만 원 아래쪽에서 재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지금 제주 반도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32,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쁜 아나운서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님께서 잘생기셨기 때문에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32,000원이시죠? 당장 파십시오. 하락 추세 시작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요. 10,000원 깨져서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무조건 내일 시초가에 모든 물량 다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5%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32,000원 구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서 한 번에 10%, 20% 이상의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모든 물량 다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내일 시초가에 전부 다 물량 일단 대응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번호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반등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8,8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11,000원까지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답변만 먼저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가 빠지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우리기술 투자 등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전환되지 않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서히 점차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1,000원까지 욕심내고 계시다면 욕심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시고 자,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죠. 그렇다면 반감기는 재료 소멸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ETF 상품이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때 그때는 가상이었지만 이번에 현물 ETF 상품이 출범되면서 우리한테 보여줬었던 건 뭐였습니까? 결국 비트코인의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이었죠. 그렇다면 반감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감기가 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상승 반영 받았을 것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료 소멸 기간이다라면 11,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익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틀이 11,000원까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B 세미콘. LB 세미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300원에 10%입니다. 9,300원에 10%요. 네네. 네. 지금 오늘 엄청 많이 올랐는데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한 게 아니고 이게 9,900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좀 매도하고 손실을 좀 보고 또 추가 매수해가 단가 낮춘 겁니다. 네네.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요청 드려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평균 단가 왔다, 그죠? 네, 오래 걸리셨죠? 그런데 제가 이거 손질 많이 했습니다. 손절도 많이 하신 거예요? 손절하고 다시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자, LB 세미콘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 2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네. 번째, 안 멈추고 11,250원까지 그냥 올려버린다. 두 번째,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가를 누르면서 거래 대금을 줄이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네. 업황이 2024년에 괜찮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라는 반대로 주가 위치가 낮죠? 네네. 그리고 11,250원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익절 자리는 네네. 제가 봤을 때 11,250원밖에 없어요. 네. 9,300원까지 평균 단가 낮추시고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네네. 욕심 좀 내보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저 여기서 수익을 기다리는 시간은 네. 좀 많이 기다리긴 했는데 손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내고 나오고 싶습니다. 가슴이 쓰리잖아요. 기다렸는데, 네네. 그죠? 근데 네네. 이만큼 기다렸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내 평균 단가인 9,300원이 잠깐 깨졌다 또 올라오는 건 기다리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미 기다린 네, 기간 그렇죠. 기니까. 그러면 네네. 9,300원 넘어서 내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성 전문가가 11,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네, 할 수만 있으면 되죠. 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든 네. 종목에서 다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가능성 있는 종목이면 수익 만들어야죠. 이 종목은 11,250원이 결코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린 게 아니에요. 왜? 이 종목은요. 13,0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가격이. 근데 거기까지는 과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 먼저 내리자는 겁니다. 욕심 안 부리고. 그 가격이 11,250원이에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조금 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LB세미콘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죠. 그죠? 네. 그러면 주가가 눌릴 거예요.
눌릴 때 8,000원까지 눌리면 괜찮아요. 네. 8,000원에서 동일 비중 10%를 진입을 해서 내 평균 네. 단가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8,650원까지 낮출 수 있겠죠? 네네. 그죠? 그렇게 네. 낮춰놓고 11,250원까지 보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래 대금이 포착이 됐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주가 내려갈 때 또 마음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8,000원에서 10%를 다시 진입하셔서 평균 단가를 8,650원까지 내려놓고 11,250원에서 매도한다면 저는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만에 하나 8,000원까지 안 오면 추가 매수 없는 네.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온다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11,250원에 익절하시고 수익 봤다라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자세한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 이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TV 끄시고 전화로만 상담 진행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전화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아, 어보브 반도체 혹시 매수가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4,000원입니다. 24,000원의 비중은요? 예, 15%고요. 15%. 아, 네. 약간 좀 고점에 물려 계신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루션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매수하신 거 오늘이시잖아요. 예, 오늘 했습니다. 왜 사셨을까요? 수익이 날까 해서. 수익이 날까 해서 예,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예.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뭔지도 알고 계세요? 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자, 지금 예, 예. TV 화면 보시면 제가 네. 그림을 몇 개 그려놨어요. 예, 예. 자, 첫 번째 산이 만들어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올라갔다 네. 내려가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산은 여기인데 올라갔다 내려가죠.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 매우 높은 가격이시잖아요. 예. 근데 24,000원이시면 내일은 윗꼬리는 네. 한번 달 거예요. 24,000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본전 오실 때 24,000원이시니까 24,100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겠죠. 예, 예. 더 큰 수익이 날 거라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24,100원까지 내일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혹여나 내일 종가가 22,000원보다 낮게 끝나죠. 예. 그러면 내일 3시 반에 무조건 다 던지셔야 돼요. 이 종목은 못 갈 수 있습니다.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고점 놀이를 한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문제가 되는 네.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해당 종목은 15,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24,000원이시니까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내일 3시 20분을 기준으로 22,000원보다 주가가 낮으면 그 자리에서는 모든 물량 다 손절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다시 진입을 한다면 주가 다 내려가고 나서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멈춰지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12,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본전까지 오면은 수익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하이트질로 하이트- 24,000원에 비중 네. 10%입니다. 하이트질로 24,000원에 비중 10%요. 예, 맞습니다. 오, 네,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드려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작년에 한 29,000원에서 19,000원까지 이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갔던 종목이고, 네. 그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든 포트를 공격적인 성향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약간 그 경기 방어주하고 그런 배당주 성향이 있는 종목도 일정하게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종목을 편집시켰습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매수가도 너무 좋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왜 이 종목을 상담을 주셨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봤을 때가 아니라 이미 가격을 불러주시는 순간 뭐야? 너무 잘 잡으셨는데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 10% 정도 손실 중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지루한 종목인 거는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네. 그 작년 거의 1년 내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못 간 종목을 조금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올해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네. 자, 근데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하이트진로가 이미 네.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이거 보이시나요? 1조 8천억, 2조 2천억, 2조 2천억, 2조 4천억 점점 늘어나죠.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그 마케팅 비용이나 그 네. 텔리 마케팅 비용 때문에 좀 작년에는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말 드리면 안 되는데 하이트진로가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돈이 벌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차트를 보면 또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뭐야. 지금 이미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0년에 고점을 찍었을 때 2021년에 증가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박스피 종목이기 때문이죠. 네네네. 그렇다면 하이트진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장기적인 추세로 바라봤을 때 자, 2015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 네모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게 정상범주의 종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거 시점까지 또 늘려서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 자리 부근이 박스권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24,000원이신데 예. 어디에서 매도할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죠? 예. 자, 그러면 하락 네. 추세가 나올 때는 심리적으로 저항이라는 게 없고 지지라는 게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반등으로 주가를 올려야 하는 시기인데 브레이크가 많이 잡히겠죠? 예. 올라가다가도 멈추고 예를 들면 이 구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올라가다가 지지부진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폭포수가 나오죠. 그러다가 올라갔다면 과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올라갈 때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1차 목표가는 27,000원이에요. 예. 27,000원이고 예, 2차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좀 더 넓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5,000원까지. 네. 그러면 네.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헤지용으로 종목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산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30% 정도는 약간 변동폭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조금 그 포트를 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진로는 경기 방어주의 입장으로 진입하신 거죠? 예. 24,000원 매수가 너무 좋으셨는데 이 종목 21,000원 아래로 빠지면 하이트진로에만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70%는 조금 네. 모험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이트 예. 진로를 24,000원에 첫 매수한 10%를 제외하고 21,000원 아래로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제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22,500원 아래가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 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이 27,000원까지만 바라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나옵니까? 최소 한 15% 에도 20%는 나오죠. 20%. 예. 예. 그러면 그 20%의 수익이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로 인한 해지로 내가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70%를 모험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20%의 손실이 나면 그 연도에는 매매를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예. 내려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7,000원의 비중을 줄이실지 아니면 3만 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혹은 27,000원을 넘어갔을 때 27,000원을 이탈할 때 익절하실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경기 방어주라면 저는 네. 충분히 매수가 좋으니까 기다리시면 수익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아, 예. 아, 예. 이해했습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일단 홀딩 전략 주셨고요. 추후에 수익 실현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수익이 없다니까 언니? 대한항공이나 하이트가? 가면서 좋게 얘기하는데 안 가.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2년 기다리면 되겠지. 2년을 못 기다려. 네네. 전화 상담이 지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알짜배기 종목과 또 전략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올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장전 대응 전략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공략 방법들 내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토르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에서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뒤에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자그마한 네모 박스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8784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또 토르 기법에 포착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1월 8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반도체 관련주다. 그런데 20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딜 가나 들으셨을 겁니다. 어딜 가나. 그런데 자, 포착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자리죠. 이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정은 할 수 없겠지만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상승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업황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오테크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로 인해서 이오테크닉스는 자, 1월 8일 날 종가 15만 7,500원 기준으로 3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토르 기법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 방법대로 매매를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과 현재 차트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핑크색 지지선을 같이 이용하신다면
손실을 보는 것보다 수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하지 못하는 손절선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손절 또한 명확한 근거와 잣대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아나피스 마찬가지로 1월 3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된 종목인데 가장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 관련주이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라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옥석 가리기가 된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올라간 게 아니라 고점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에요. 아나페스를 진입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죠. 거기에 1월 초, 1월 2일 날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반대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페스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박스권의 자리. 그런데 과거 시점의 박스권이랑 비교해 봤을 때 겹쳐지는 구간은 여기까지만.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이 상승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원칙까지도 여러분들은 같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시나요? 이 자리가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도 이탈을 안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다면 진정한 박스권의 가격 구간을 이탈하는구나. 그러면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내가 손절해야 되는 내가 발 뻗을 자리를 보고 있다면 이 종목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건 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상승하기 시작해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나페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15만 5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14만 원 무조건 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겠죠. 삼성전자 마찬가지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상승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가격을 방어해 줬다면 이제는 코스피가 바닥을 잡아주겠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올라갈 종목은 뭡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8만전자까지 6월 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모두 다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나페스 1월 3일 날 종가가 23,100원입니다. 그런데 최대 수익률은 2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타난 것 같지만 이 종목의 상승률은 크지 않다. 다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 10,000원짜리 종목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누구들의 관점입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평균 단가가 낮은 투자자들의 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가 손절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할 일은 절대 없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바라보시고 내가 손절을 한 만큼, 내가 손실을 본 만큼 아나페스의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진입 자리를 잡고 들어가신다면 복수 혈전하실 수도 있는 변동성이 커진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무엇이냐? 태양금속입니다. 1월 22일과 25일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정치 테마주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선출이 됐는데 대통령실과의 마찰이 있죠. 그것은 잠깐만 뒤로 밀어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및 전자부품용 냉간단 조제품과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지만 자동차 관련주로 엮여 있다. 그렇다면 한우삼 태양금속 회장이 청주 한씨예요. 누굽니까? 또 정치 테마랑 엮여버리죠. 거기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갈등이 부각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갈등 봉합에 대한 국면을 발휘했지만 대통령실에 전한 내용은 국민을 위해서 나가기로 한 길, 전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의 저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연기관 차량 소부장주와 전장 관련주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정치 테마주가 발목을 잡을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된 상황에 관련주는 대상홀딩스, 부방, 와이더 플래닛, 노을, 오파스넷까지 있는데 잘 보시면 대선 테마 관련주와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 태양금속은 두 가지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게 주가를 올릴 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그 뉴스가 정치 테마주라면 상승폭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대상홀딩스입니다. 그렇지만 그 뉴스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먼저 나온 뉴스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으로 바닥이 잡히고 거기에 상승을 할 때 정치 테마주의 뉴스가 나와준다면 급한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다면 대상홀딩스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투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방은 매수 관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그 가격보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방은 어디까지 보고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박스권의 하단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나는 박스권의 상단까지 못 가더라도 검은색 저항선까지만 보고도 익절하는 자리를 잡아보겠다라면 부방도 조만간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매수하기 너무 좋은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태양금속은 메가토르 기법이 총 2차례나 포착이 된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상단에서 놀다가 빠지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이탈을 했는데 지금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이 즉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온다. 왜? 메가토르의 자리는 그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이 아닙니다. 지지선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보다 낮은 위치라면 지금도 진입하셔도 되는데 오늘의 종가 2,505원에서 진입하시는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지는 마세요. 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유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도 낮추며 비중도 늘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 자리 절대 놓치지 않고 노란톡방에서 추가 진입 자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 금속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토르 기법의 수식과 검색기, 자료집까지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신 이후에 노란톡방에 신청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료집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